시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 8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블릿 PC와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용 IT 기기들이 점차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조 배터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토종 보조 배터리 전문 기업 티모이엔지 문병무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티모이엔지를 보조 배터리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모이엔지는 IT 신기술 전문 기업으로 보조 배터리 사업 이외에 고화질 CCTV 카메라 모듈,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KT 안폰 사업으로 알려진 집전화기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티모이엔지의 전신이 이제 티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코스닥 상장까지 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집전화 사업으로 아주 큰 성과를 거뒀었는데 이런 창업에서 코스닥 상장 그리고 분사까지 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모 테크놀로지는 2000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의 상황은 정부의 그 IMF 이후에 정부 정책이 교수들도 창업을 해서 뭔가 고용 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때 6명의 교수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수로서 창업해서 4, 5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KT의 안폰 사업을 필두로 해서 회사가 급성장을 했고 매출 600억에 80억 영업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로 인해서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됐죠. 네. 교수가 창업해서 6년 만에 코스닥 상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성공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일이었나요? 예. 네. 그래서 3, 4년 동안 안폰 혹은 통신 장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LG 노텔이라고 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저희가 한 사업부를 인수를 해가지고 또 와이어라인 사업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들었으면서 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집전화기 사업은 약간 기울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태양광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3세대 태양전지인 염료과목형 태양전지 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도에 그 호주에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진 다이솔사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부 정책이 또 그린 에너지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구비를 4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98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특허 20여 개를 창출했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집전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방금 LG 이노텔이라는 그런 대기업의 사업 부문을 인수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사업 규모라든가 인력이 굉장히 확대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저희가 안폰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120명 정도였고요. 네. 저희 제품만 생산하는 그 업체의 직원이 200명이었습니다. 약 320명의 인원이 저희 한 울타리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한 거죠.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이 고용 창출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집전화로 지금이야 문자를 보내고 그런 기능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티모 테크놀로지, 티모이엔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상용한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집 전화가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기술 자체가 획기적인 기술이었고
칼라 액정을 통해서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시켰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 요즘은 뭐 다 구현이 되고 있지만 예. 그 당시에는 집 전화기가 그 정도로 진화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었다고 약 하죠. 저희가 납품하는 가격이 약 15만 원 정도인데 10만 대 정도가 나가게 되면은 150억이라는 매출입니다. 월. 네. 그러면서 연간 저희가 600억 이상의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도 80억 이상 났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종사하는 인원도 직원이 120명 정도였고 네. 또 저희가 생산을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협력업체하고 같이 생산하는 그 협력업체 인원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 이상의 그런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LG 노텔이라고 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저희가 그 와이어라인 사업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아마 이것이 최초의 케이스였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70명의 기술 인력과 그 매출, 모든 특허 이것을 다 저희가 인수해서 그 게이트웨이 장비 사업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팀OENG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앞서 뭐 태양광 사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뿐 아니라 뭐 CCTV, 초고화질 CCTV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술 개발도 거의 마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시작하신 시기와 기술 개발의 완성 시기를 보면은 다른 사업자, 경쟁자들보다 좀 앞섰다. 좀 이렇게 초기 시장에 진입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2008년도에 그 저희가 다이솔사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린 에너지 사업을 했는데 사실 그 후에 유가 하락이라든가 셰일가스의 등장 이런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또한 이 건물을 지을 때 자급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그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래에는 분명히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걸로 믿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화질 그 CCTV 모듈 사업도 최근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많이 바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 3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CCTV들이 고화질로 바뀌면서 또 저희 사업도 여러 가지 활성화를 기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초기 시장이라 조금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기술로 정부의 인증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떤 인증들을 그때 받게 됐나요? 네,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녹색 기업 인증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그 녹색 이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 그린 에너지 사업 분야에 있어서 4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98억 정도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글로벌한 특허를 약 20여 개 낼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정부의 그런 인증도 받고 굉장히 기반이 탄탄히 다지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용 휴대 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 초입니다. 이 사업을 특별히 그렇게 주목하시고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예. 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무언가 우리가 스마트폰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러던 중 작년 유럽 출장 시에 제가 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독일에 있는 바이어의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한국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인데 특히 삼성이라든가 LG 세계적인 초고급의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데 왜 한국산 보조 배터리는 찾아보기 힘드냐라고 네.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한국산에 대한 그런 독일 사람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더욱이 그쪽 바이어들 얘기가 당신 같은 회사가 이런 보조 배터리를 만든다면 우리가 그 기술력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디자인과 품질과 가격인데 한국에서 만들 때 디자인과 품질은 뭐 자신 있게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가격적인 면이 좀 걸림돌이 되었지만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다량 생산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 IT 기기를 수출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결국 품질의 문제겠죠. 네. 다시 티모이엔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현재 보조 배터리팩 시장 규모가 궁금한데요. 국내외 시장 현황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300만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약 1,000억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계로 나갈 때는 3억 개 시장이 되면서 약 1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국내보다는 세계 시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이 국내 시장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그런 규모라는 말씀이신가요? 10배보다 뭐 더 크죠. 이 수치에 의하면 한 100배 정도 100배 됩니다. 정도, 예, 100배 정도. 예. 그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팩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 원리와 또 제조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냥 여러분들이 그 뭐 영어로는 포터블 차저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가지고 다니는 충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 쓰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 또는 게임기 또 캠핑이나 낚시하시는 분들까지도 요즘에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은 보조 배터리 낱개 셀을 갖다가 일단 그 니켈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가지고 다니는 기기이기 때문에 수축팩으로 한 번 더 쌓아줌으로 인해서 이 셀들이 서로가 밀착해서 붙어 있게끔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이 상당히 품질에는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축팩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네, 보조 배터리를 수축팩에 저희들이 쌓아서 넣는 이유는 이동 중에 이것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격이 생기게 되거나 이럴 때 이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발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성 측면에서 더욱더 좀 강화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조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에 역점을 두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을 보면은 중국의 저가 보조 배터리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티모이엔지도 이런 저가 제품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를 대비하는 티모이엔지만의 차별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품질, 기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이 품질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셀을
가장 좋은 셀인 삼성 SDI 그 리튬 이온 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AS도 1년 동안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할 때에는 네.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품질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고품질의 국산화 전략으로 무장한 토종 브랜드입니다. 이 국산의 기술로 이렇게 만드시고 계신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과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출시된 지 한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대형 마트에서도 저희 것을 갖다가 1월부터 파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외국에 그 독일, 터키, 호주 이런 4개 나라에 저희가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네. 이제 글로벌 시장도 진출을 앞두고 계신 그건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 월 2만 대, 3만 대 정도가 기본 오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글로벌 시장은 국내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거의 뭐 100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그만큼 뭐 매출 규모라든가 기업 네. 그런 기업의 그런 성장세도 네. 더욱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1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켓쉐어 10%만 잡는다 하더라도 약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IT 기업으로서 전신인 티모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런 그 IT 기술을 잇는 기업으로 티모 ENG.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출발하는 휴대 보조 배터리 업체 그 부문에서는 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문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 공개도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 그 내수가 여러 가지 진작이 되고 또 수출 시장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활발하게 매출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코스닥에 다시 한번 입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사업들, 그러니까 뭐 집전화, 그리고 CCTV, 태양광 사업들, 이어서 보조 배터리까지 이렇게 IT 기기를, IT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공통점, 일관성을 볼 수 있는데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회로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이 여러 분야인 것 같이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기업이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또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생활이 변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고 또 이걸 찾아서 아이템을 찾는 것이 우리 기업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생활이 변화하는 그러한 것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했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트렌드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사업을 이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그 글로벌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품질을 기반으로 한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또 IPO까지 그런 성과를 이루는 그 기대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연구하신 분야 해오신 사업이 이제 공학 쪽인데요. 그런 전자공학에 일을 하시면서 이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사업도 병행하시면서 영광만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굴곡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전자공학 분야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에게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영국 속담에 3가지가 있어요. 네.
그 좀 여담이지만 첫째는 부호의 딸하고 결혼을 해라. 네. 그러면 당연히 재벌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아이템이 좋은 기업을 하라. 또 세 번째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는 좋은 아이템을 가진 회사에 투자를 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기업을 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부자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제 영국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학벌 좋은 사람들 좋은 대기업에 가서 좋은 대우받고 이렇게 안주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내가 가진 기술이 있다면 정말 이것을 구현해서 창업을 해서 한번 부자가 되어 보는 거,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고요. 물론 이 벤처 창업을 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또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 2000년도에 그 창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시에 물론 IMF 이후에 상당히 뭐 필요성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공계 출신들이 상당히 그 홀대를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 이공계 쪽에 그 지원자가 미달할 정도로 이런 정도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공계의 위기다 그런 말들이 많았죠. 예. 정말 이공계에 나온 사람도 이 CEO가 될 수 있다. 뭐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현직에 계신 이제 교수님으로서 이런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뭐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이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수가 살아나야 되고 또한 많은 젊은 분들이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경기가 살아나고 또 우리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티모 ENG가 출시한 저희 티모 보조 배터리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이공계 위기, 이공계 기피 현상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든든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표님의 행보와 또 티모 ENG 행보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기업 공개 등 여러 가지 성장하는 티모 ENG의 앞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파워 인터뷰 더 CEO 휴대 보조 배터리 전문 기업 티모 ENG 문병무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 12년 동안 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된 뒤에 결국 제가 그동안에 바라던 꿈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뭐 책도 쓰고 뭐 책 3권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쓰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과연 내가 그동안에 되고 싶었던 교수도 됐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도 다 책을 썼고 이러고 나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다 된 순간에 과연 나의 꿈은 이제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졸업하시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뭔가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말 창업을 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말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또 나에게도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